민주당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또 가봐야죠.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, 그러니까 예.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오늘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면 보수 신문들이 왜 위기라고 얘기할까, 위기감을 느낄까,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위기감을 느껴야 돼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뭔가가 또 하나가 남아 있어요. 한번 보여주실래요? 한겨레 신문 6면 보여드릴게요. 네, 공천 갈등 급한 불 끄고 통합 정권 심판 단일대우 포석. 선대위원장 얘기죠. 네, 맞습니다. 아까도 저희가 뭐 관련 소식 전하면서 조선일보가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 원톱은 아닐 수 있는데 민주당은 저렇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썼잖아요. 근데 그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더 펼쳐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20명 정도의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나왔잖아요. 근데 민주당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공천하면서 당내 분열이나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. 예. 근데 그 당내 분열이나 갈등을 선대위 꾸리면서 치유하거나 또 이런 메모드급 선대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번 선거전을 치르려고 한다.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일선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. 맞아요. 이낙연 전 대표 네. 탈당하기 전에도. 그랬죠. 예. 근데 그랬는데 김부겸 전 총리도 나도 와가지고 함께 돕겠다. 공동 선대위원장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번에 당 문제 이 당 선거 승리 돕겠습니다.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, 이해찬 전 대표,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굵직한 무게감 있는 정치인 3명이 서고 나머지는 통합선대위 여러 가지 이제 소선대위를 꾸려가지고 큰 일종의 선단처럼 만들어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.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근데 요 이제 뉴스가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냐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는 자기 선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지금 예. 인천 계양에서 물론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나오지만 예. 그렇다고 해도 지금 총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내 지역구는 유리하니까는 전국에 난 지원을 하는 뭐 그런 자리에 있겠다. 선거법상으로도 좀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게 어렵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3인이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막 나설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거잖아요. 나이가 많으신 것이고 예. 뭐 이게 뭐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건강은 뭐 늘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예. 건강은 뭐 10년 전부터 안 좋다고 자꾸 하시는데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전면에 막 나서기보다는 원로로서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 거고. 그분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사실 전면에 지금 이 선대위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포인트는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게 될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 예. 근데 기사를 쭉 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어쨌든 자기 조건이 있었던 거잖아요. 뭔가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통합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를 물었을 때는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,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갖고 선대위를 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거고 예. 또 최고위하고 선대위의 어떤 메시지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게 해달라. 보통 이제 그런 메시지 충돌 때문에 또 분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게 아니라 선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. 예를 들면은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투명성, 공정성,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. 과정이야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따뜻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다.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. 이런 메시지 내놓거든요. 그럼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하기는 어려운 메시지인데 김부겸 전 총리가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공천 갈등 수습했네. 이런 느낌 주는 거거든요. 예. 또 임종석 전 실장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메시지를 넣어요. 굳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된다.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면 민주당이 흔들린다. 그러니까 이게 한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왜 당에 남았을까? 앞으로 총선이 성적이 안 좋으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하려나 보다. 뭐 이런 류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? 전당대회를 대비한다. 그렇죠. 예. 그럴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총선에서 그 얘기를 꼬리표처럼 달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이 얘기를 일단은 좀 잠재우는 그런 어떤 액션을 자기 입장에선 취한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면서 어쨌든 요 공천 갈등을 일단은 좀 이 잠재워 놓는 그런 액션을 취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했다. 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뉴스가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거고
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복귀한 거죠. 윤석열 정부 폭주를 이제 제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복귀한 거죠. 그리고 이 통합형 공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역할을 하는 선대위가 앞으로 뭘 할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. 예. 기대감 같은 게 만들어질 수 맞아요. 그렇죠. 있죠. 고민정 의원 지금 지지율도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지역구에서.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예. 말씀 드리고 다만 오늘 신문에 보면은 다소간에 이제 다른 뉴스도 있어요. 가령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패배했다. 정봉주 전 의원이 승리했다. 비명 이런 행사 거는 또 나왔죠. 그렇죠. 예. 또 비명 행사 이렇게 가는데 예. 저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요 변수는 지금 그 우리가 주식을 제가 안 하지만 예. 주식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? 제가 주식을 안 하지만 이 하루 하나씩 그 TMI가 너무 네. 재밌습니다. 예. 슬픈 일인데 예. 주식 안 하지만 주식해서 좋을 게 뭐예요, 사실. 뭐 갈 것처럼 얘기하다 빨리 네. 얘기를 해. 이게 선반영돼 있는 게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예. 박영진 의원이 경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, 사실. 왜냐면 하위 10%라서 감산 30%면 절대적입니다. 사실. 오히려 이겼으면은 예. 상당한 또 어떤 야 이겼네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라고 놀라움의 어떤 그런 게 반전의 있을 건데. 드라마. 그러면 돌풍이었겠죠. 예. 그렇죠. 아니요. 예. 요게 좀 선반영된 게 있고 다만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또 다른 사고를 치지 않으면 혹시라도 워낙 이제 말이 자유로운 분이잖아요. 아,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 사고가 생각나네요. 그래서 혹시라도 또 다른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예. 요거는 그렇게 큰 지금 상황을 요동치게 만드는 변수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비례대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이 좀 선정한 거기서 네. 선정한 국민 후보, 국민 추천 후보에 대해서 다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국면이 있어요. 예, 그렇죠. 시민사회 추천목. 그렇죠. 요런 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지금 변수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색깔론을 그렇게- 들고 나오니까 그렇죠. 또 민주당에서 크게 뭐 지금 상황에서 예. 이 국면, 공천 갈등을 수습하는 국면 자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변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-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 신문의 위기감이 줄거리가 쫙 그려지네요. 네. 그러니까 뭐 내용 다 설명드렸으니까요. 지금 이 시점에서 원래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왔다. 또 다른 시그널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여권은 긴장해야 된다.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 나오면 변수가 있어요.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비례대표 공천 어떻게 할 거냐. 이게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네. 지금 그건 국민의 미래다.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을 최소화할 거냐.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이제 20일대로 20여일 남은 거예요. 진짜로. 한 4주만 지나면 이제 총선이 오는 거예요. 여기서 막판에 어떤 돌출 악재가 만들어지느냐. 여기에 따라서도 표심이 확 바뀔 수 있어요. 네. 양당이, 민주당도 바짝 긴장해야 되고, 뭐 국민의힘도 긴장하라고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, 보수신문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, 민주당은 하여튼 바짝 긴장해야 될 때가 왔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 네.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성 비례대표 1, 2번으로 뽑힌 전지혜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 부회장, 정영희 전 구례군 이장이 과거 뭐 반미단체 활동 이력을 했다 등등의 논란 때문에 지금 다시 추천해달라고 한 것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예.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일종의 색깔론으로 공격하던 인사들인 거잖아요. 예. 근데 잘 보시면은 약간의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변호사가 진행하니까 그런 용어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건 형사적인 문제예요. 이 사람들은 어쨌든 반국가 세력이야.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네.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. 원래 시민사회 추천 몫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는 뭔가 사회적 약자,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달라는 거였는데 물론 당신들이 뭐 오디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추천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보당에 가까운 활동가들 아니냐.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이나 어떠한 뭐 서민층이나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또 이념 활동가로 보인다. 이런 그렇죠. 취지죠. 그래서 원래 진보당목도 지금 있는데 진보당목 3명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했는데 또 진보당 성향 활동가들이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 민사적인 문제 아니야 쉽게 그러니까 얘기해서. 결이 묘하게 다르다 이 그렇죠. 말씀이군요.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네. 추천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예. 근데 이게 잘 정리가 되면 다시 추천을 하고 뭐 정리를 잘 하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러면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파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위성정당 문제가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상황이. 왜냐하면 그러네요.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. 보도가 나오는 게 예. 이거를 그냥 다 교체하라는 거거든요. 1, 2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김희훈 서울대 의대 교수,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이 다 교체해달라는 것이고
지금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이거를 결정한 건데 우리는 합당한 이유 없이는 선정 번복할 수 없다.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동아일보에 인용된 보도를 보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시민회의가 재추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야권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. 물론 협상의 지렛대 용의의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파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예, 굉장히 이제 와서 심각한- 예. 그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드나? 그것도 사실 100% 긍정적인 효과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럼요. 근데 이게 시민회의가 워낙에 많은 뿌리와 많은 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요렇게 핵심적으로 나온 결론을 그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. 너무 단기간이고요. 그러니까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. 이거 맞습니다. 굉장히 좀 싸늘한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. 시민회의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진보당도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는 남 그래요. 얘기 신경 쓰지 예. 마세요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